미주 한인이민 120주년 기념식이 13일 오전 11시 하와이 한인회 주관으로 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동영상 상영 후 하와이 한인 기독교 총연합 회장인 황성주 목사의 개회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례 후 서대영 하와이 한인 회장의 환영사, 한의준 목사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와 이민 발자취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독한 후 릭 블란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홍석인 호놀룰루 총영사,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외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계속됐습니다. 기념식 후 오후 6시부터는 힐튼 하와이 빌리지에서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주관으로 만찬이 개최됐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aloha.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a commemoration team dinner hosted by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사진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Song of Love 동영상도 상영됐습니다. 탤런트 김승우 씨가 특별 출연해 Unfinished Story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땀 흘려서 어렵게 번 귀한 돈을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마치 세금 내듯이 당연하게 떼어주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주류사회 정치인들은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에 정착해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축하의 분위기 속에 만찬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의 통일정책 강연회가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평통 하와이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강연회에서 최근 대북정책 관련 대통령 발언, 통일정책에 관한 논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으로 주제를 나누어 설명했으며 특별히 동독과 서독, 월남과 월맹이 각각 다른 국기를 사용하다가 통일을 주도한 독일은 서독의 국기를 사용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긴 월맹은 월맹의 국기를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통일을 주도해 통일 한국의 국기는 인공기도, 한반도기도 아닌 태극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통일을 주도하고 통일 후의 주도권을 어느 쪽에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징인 국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어쨌든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된 모습은 아까 독일과 월남의 예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전체 통일 한국의 모양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목표와 이상과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 통일 정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질문받는 시간을 가졌고 한 참석자가 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자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강연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강연회에 앞서 석 사무처장은 시카고 윈TV와 단독 인터뷰에 응해주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미주 동포들과 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사무처장으로서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직무정지된 최광철 전 미주 부의장에 대한 배경 설명과 올 9월에 출범할 21기는 가능하면 10% 정도 자문위원을 늘릴 계획을 언급하며 21기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윈TV를 통해 방송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석 사무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11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법인 동진 대표 변호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작년까지 맡고 있었으며 작년 10월부터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시카고 플라스키 길과 포스터 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카고 구세군 교회에서 사역했던 존 킴 씨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BS 등 로컬 언론은 15일 김 씨가 3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교회 재직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만 알려진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이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타 지역 언론에서는 존 킴 씨의 사진이 아닌 시카고 지역 교계에서 알만한 다른 이의 사진이 잘못 올려져 시카고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지국장 크리스찬 데이비스가 16일 한반도 전쟁 준비의 교훈이라는 칼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 시 내가 실제로 생존할 가능성이 제로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칼럼에서 서방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가 가능한 무관심한 척하면서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자국민들을 제패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그러자 외교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남과 북의 화력은 매우 크고 이에 비해 그들의 거리는 너무 좁아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데이비스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점점 고조되면서 기존의 북핵 억지력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은 종종 본국으로부터 물과 썩지 않는 음식, 현금, 횃불, 위성전화나 지하에서 최대 30일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개수기 등 다양한 물품들로 가득 찬 배낭을 준비하도록 권고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든 대다수의 사람은 한 번도 짐을 싸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마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혹은 도시 곳곳에 있는 비상대피소 중 하나에 숨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우려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 사태와 공화당 주도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의 현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연이어 발견되자 유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했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문건을 발견한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한 만큼 문건 반환을 거부하다 수사당국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을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에 공화당이기에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연방정부 예산의 어느 항목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에는 프리덤 포커스로 불리는 보수 강경파의 압력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는데 메카시 의장은 선출투표 당시 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연방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3명 중 2명은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해서 세계를 압박하면서 미국과 유럽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는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수석 경제학자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 답했고 이 중 18%는 지난해 9월 실시된 동일한 설문조사 때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경제학자 50명 모두 유럽이 올해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91%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하거나 매우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동일 설문조사 때 유럽과 미국의 저성장을 예상한 비율은 각각 86%, 64%였습니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은 유럽과 미국이 추가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전망치는 유럽이 59%, 미국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네팔에서 추락한 비행기의 조종사가 17년 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6일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이 부부 조종사가 사망할 정도로 네팔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6년 네팔 항공의 소형 비행기 조종사인 남편이 숨진 뒤 부인은 남편의 뒤를 잇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을 부모에게 맡긴 뒤 간호사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팔로 돌아와 2010년부터 예티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수천 시간의 조종 경력을 쌓으며 기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하티와다가 몰던 프로펠러 엔진 비행기는 히말라야 휴양지 포카라 공항 활주로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추락해 72명의 탑승자 전원이 숨진 네팔 최대의 항공 참사가 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